네, 온영TV 스트레이트. 먼저 캐나다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내년이 소띠해입니다. 내년 소띠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부분의 상품 그리고 용역비가 동결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소폭 인상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 전차 등 토론토 대중교통요금, TTC 요금은 오르지 않습니다. 현재 성인의 대중교통 현찰 요금은 현찰을 내고 탑승할 때 요금은 3달러 25센트입니다. 프레스토 카드를 낼 때는 3달러 20센트를 받고 있죠. 온타리오의 시외버스, 열차 서비스인 고트랜짓 승차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습니다. 오를지 그대로 동결될지 아직은 모릅니다. 주정부은행 통근열차 고요금은 승차한 역에서 목적지까지 거리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10km 미만의 거리를 이용할 경우에 프레스토는 3달러 70센트 그리고 일반 승차권은 4달러 40센트입니다. 연방정부는 카본 텍스라고 하죠. 탄소세를 매해 10달러씩 올려서 2023년 톤당 50달러까지 올린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현재 톤당 30달러씩을 연방에 지불해야 합니다. 이후에 2030년에는 톤당 170달러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탄소와 연관된 가스비와 난방비 등도 점차 오르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내년에 온타리오주의 주거용 임대료가 인상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임대주는 세입자에게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으로 또 이 노바스코시아주 델하우스 대학이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 빵, 육류, 채소 등의 가격이 크게 상승해서 4인 가족은 기준으로 식료품 값만으로도 올해보다 연간 695달러 정도를 추가 부담해야 될 전망입니다. 내년에는 특히 개인 세금 보고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죠. 재택근무자는 별다른 증빙 절차 없이 400달러까지 세금 공제 받는다는 것 이미 전해드린 바가 있고요. 400달러 이상의 비용 처리를 원할 경우는 보다 간소화된 근로조건 신고서 T2200S를 작성해서 고용주 승인을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또 올해 지급된 실직자 지원금 등 이 긴급 지원금 등 모두 가세 대상이기 때문에 세금 신고 때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에도 주택시장 호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업계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 부동산 중개위원회는 내년 전국의 평균 주택가격이 9.1% 상승한 62만 400달러 정도를 기록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부동산 업체 르맥스 그리고 로얄르페지 역시 각각 4%와 5.5% 오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개인들, 중개업체들은 백신 접종에 따른 코로나 종식의 기대감 그리고 이에 따른 경제 회복으로 주택시장이 상승을 거듭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낙관적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듯이 최근에 전국 부동산위원회 CREA가 발표한 11월중 보고서에 따르면 거래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32%나 급증하는 그런 열기를 보였습니다. 평균 거래 가격은 전년 대비 13.8% 오른 60만 3천 달러였던 것으로 최종 집계가 됐습니다. 위원회는 기록적인 초저금리와 지속적인 이민자 유입에 따른 수요 상승이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을 했고 이런 분위기는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더군다나 백신 접종으로 이제 코로나 종식이 멀지 않은 것 같고 그에 따라서 경제가 회복이 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는 자명하다는 얘기죠. 어쨌든 내년에는 그런 현상을 좀 눈으로 목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나라처럼 부동산이 과열 현상만 빚지 않는다는 말이죠. 다음 소식입니다. 캐나다 국민 4명 중에 1명이 신용카드 빚을 지불하지 못했다. 이런 암담한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대형 신용카드사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수개월간 카드 대금을 결제하지 못해서 연체를 한 신용카드 사용자가 근 25%에 이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수입이 급격히 감소한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죠.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면 21% 이상의 높은 연체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 결제액이라도 일단 납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체 이자는 물론 그 이자율은 은행마다 다릅니다만은
또 이걸 연체하게 되면 신용점수가 대폭 낮아집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이자율 같은 것도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고요. 최악의 경우에 대출이나 몰기지를 얻어낼 때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캐나다는 신용카드 연체자에게 적용되는 이자 계산 방식이 한국과 많이 다르죠. 연체가 되는 시점부터는 이 카드 사용 금액 모두가 연체 이자에 계산되기 때문에 이자 금액이 상당히 불어나게 됩니다. 정 어려우면 최소한 미니멈 페이먼트라도 거르지 않고 내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미니멈 페이먼트 정도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 카드 빚을 청산하는데 다른 지출보다도 이걸 1순위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지지라는 말이 있죠. 지지. 어릴 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어머님들이 어린 아이들이 흙장난을 할 때라든지 뭔가 더러운 걸 만지려고 할 때, 그럴 때 에이 지지 그러면서 이렇게 만류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행동을 그치라고 아이들에게 경고하면서 무심코 하는 말이 이 지지였는데요. 놀랍게도 이게 한자의 지지와 음이 똑같습니다. 불교 신도들에게서 통용되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요, 자기 분수에 지나치지 않도록 그치는 것을 아는 지혜, 자기 행동이 지나치지 않게 스스로 그칠 줄 아는 지혜, 그것을 지지라고 합니다. 보편적인 도덕의 경계를 넘지 말라는 그런 얘기죠. 고달픈 엄마들 잎에 따라다니는 이 지지가 심오한 불법에서 유래된 의성어인지는 알 도리가 없지만은 요즘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 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울적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삶의 신바람, 희망을 되살려줘야 할 역할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의당 정치 권력의 몫입니다. 그러나 권력이 안겨주어온 우울함은 이 연말에도 거의 그침이 없습니다. 변명거리조차 없는 것이 바로 이 부동산 문제죠. 북치고 장구치고 세금 올리고 단속하고 미친 광풍처럼 몰아친 24차례 부동산 정책 결과는 전세 대란, 그리고 아파트값 폭등, 그리고 말없는 대다수 국민들의 좌절과 분노뿐이었습니다. 서민 괴롭히는 집값만은 잡겠다는 선의로 배를 출항시켰다고 치더라도 이 정도 갈팡질팡 우왕좌왕 표출했으면 설사 지금 망망대 한복판에 있더라도 일단은 멈춰 설 일입니다. 멈춰 서야 합니다. 해와 달, 별과 바람, 별자리의 위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다시 살펴서 항로도 다시 잡아야 되고 고장난 배를 고쳐서 재출발하는 게 순리일서입니다. 추진력, 규명감각 없으면 배는 제자리를 맴돌다가 스스로 난파하게 되겠죠. 난장판이 돼버린 검찰개혁의 정의는 원래 단순했습니다. 검찰에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런 것이었는데 검찰 권력의 오랜 부조리에 대한 개혁의 공감대도 그래서 충분히 얻은 상태에서 출발했다고 치죠. 그런데 온 나라를 블랙홀로 빨아들인 이 혼돈의 결과물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부처의 장과 검사 25명을 임명하겠다는 옥상옥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의 탄생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의 숨겨진 범죄를 찾아내서 수사하지 않는데 반대할 국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되면 경찰 뺨치는 그런 단체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공수처라는 데는 또 누가 견제할 겁니까? 공수처를 견제할 공공공수처를 또 만들 겁니까? 어쨌든 사람들은 참 지쳐갑니다. 이 국민들의 잘못이라는 거는 투덜투덜하고 불만에 가득 차서도 어쨌든 이 정부와 한 배를 탔다는 것 그 죄밖에 없습니다. 3년 7개월간 이어진 탈원전, 소득주도 성장, 비핵화의 파국, 이런 것으로 멈추선 대북 정책, 한국, 미국, 일본과 동맹과의 동의호, 그나마 코로나 방역으로 유지하던 정권의 권위는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그 백신 확보의 불안감에 앞서서 마침내 허리가 꺾여버렸습니다. 멈추는 건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바탕이라고 새롭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멈춤을 중시하는 불교에서는 무엇을 말아야 할지 아는 그 자리를 지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 무엇을 꼭 해야 할지 아는 작지를 늘 얘기해 줍니다. 지지 다음엔 작지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쉬운 말로 작심이라는 말과 통용되겠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그리고 마땅히 대중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그것을 되찾아야 정치로서의 정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무지나 게으름 때문에 지은 죄는 차라리 가볍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익과 스스로 찬양받기 위한 오만의 죄, 이것은 어떻게 씻어낼 수가 없는 죄가 됩니다. 만일 지금 이 정권에 이 권력에 가시지 않는 이 번뇌가, 수많은 번뇌가 장기 집권을 위한 욕심, 그리고 자기 진영과 자기 정파만의 이익을 향한 것이라면 이제는 털어내고 한 번쯤 깨끗이 비워야 합니다. 1년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모두를 위한 것인지,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성찰하고 다시 한번 정진해야 합니다. 이 정권에 드리는 그야말로 마지막 지지입니다. 지지. 하여튼 3년 반 이상을 너무나 혹독하게 국민들과 함께 국민들에게 희망보다는 좌절과 분노를 준 게 더 많았죠. 그래서 이 정권이 앞으로 남은 시간만큼이라도 지지할 줄 아는 그런 정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했다가는 정말 너무하는 겁니다. 너무하시면 안 됩니다. 김수희가 부른 노래입니다. 너무합니다. 마지막 한마디 그 말은 나를 사랑한다고 돌아올 당신은 아니지만 진실을 말해줘요. 떠날 때 말없이 떠나가세요. 날 울리지 말아요.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마지막 한마디 그 말은 나를 사랑한다고 돌아올 당신은 아니지만 진실을 말하세요. 국민이 맡겨준 그 권력을 남용하지 마세요.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국민이 맡겨준 그 권력을 남용하지 마세요. 권력이란 건 그리 쓰는 게 아니에요. 국민을 위해 쓰세요. 남은 1년 7개월 국민을 위해서 알뜰살뜰히 쓰는 그런 정권이 되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오은영TV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